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레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내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9번째 정상회담이죠. 북미 간의 실무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에 첨예한 이슈들이 몰려있는 시기라서 문 대통령의 뉴욕 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정용은 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다. 유엔 총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방미의 핵심 일정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번 한미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열린다는데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몇 번 갖고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하노이 이후에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북한과 미국이 약간 의견의 접근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또 핵시설 같은 것을 봉인하고 단계적으로 완벽한 비핵화를 향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미 정상이 이해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북한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대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 각오도 좀 특별할 텐데 우선 지난 8.15 경축사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락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 북미 대화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밀려나 있는 듯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에는 저는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어떤 가시적 성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왔지만 올해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북한이 거부를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또 말로 하기 어려운 참 같은 이제 비난을 쏟아내고 또 올해 9차례에 걸쳐서 어떤 미사일 발사나 이런 이제 무력 어떤 그 시위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결국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북미 협상 결과에 진전이 있어야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북한이 분명하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비핵화 그 전략 로드맵에 대한 그 한미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미 간의 합의된 그 로드맵이 과연 우리의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북한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합의 보는 거 이것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제2의 로드맵에 우리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과거에 현재 미국의 어떤 그 비핵화 전략 기조와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 기조와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 기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절충점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저는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이게 존 볼턴이 물러나면서 실무협상 분위기는 일단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역시 협상이고요.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워낙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마 전 발언에도 그런 신중함이 좀 깔려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t might work out, it might not work out. I'm not saying it will.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신중함이 깔려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번 회담에 그렇지만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거는 북한이 지난번에 최선희 부상이 요구한 대로 미국이 새 계산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졌다. 이런 게 좀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강경화 장관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금 의원님, 이번 협상에서 미국 태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까 체제 안전 보장 이게 그 전에 하노이 회담 때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하노이 회담 때는 결정적으로 미국은 빅딜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뭐 제재 해제나 안전 보장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이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도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이룬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치적이 될 수는 있지만 다시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무슨 실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크게 방향을 틀어서 미국과 대화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새로 시작되는 대화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뭐 제재 해제는 물론 뭐 체제 보장 같은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빅딜 전략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나가자고 설득을 하려면 북한에서 단순히 요만큼 해주면 우리도 요만큼 하겠다. 이렇게만 밝혀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종국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설계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실행은 단계적일 수 있지만 예. 전체적인 로드맵을 전체적인 일단 로드맵은 제시를 해야 보여줘야 미국도 안심할 수 예, 있다. 미국도 미국 국내적으로 그것이 설득이 되면서 갈 수가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이 요만큼 하니까 우리도 요렇게는 해야 된다. 그거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직은 좀 성급한 진단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의원님, 어쨌든 실무 협상의 목표는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4차 정상회담이 될 텐데 북미 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역시 그 실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평양 방문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실무적으로 얼마나 진전이 있어야 본인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금방 금태섭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 나라, 뭐 우리나라는 빼더라도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비핵화의 로드맵 자체, 구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빅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동안 이제 비핵화 후 제재와나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이고 단계적 이행. 그걸 이제 동시에 좀 하자면 이런 쪽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과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런 이제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이런 사실 중재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미국하고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하나의 절충점을 찾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성을 가지면 이번에 어느 정도의 조금 의미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 큰 현안 역시 있습니다. 한미 동맹 문제입니다. 자, 이 한미 동맹 문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미 출국길에 문 대통령과 해리스 주한미 대사 배웅을 하러 나왔죠. 오간 대화가 있는데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해리스 대사한테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한미 관계로 번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리스 대사가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내용을 잘 안다. 자, 이 의원님. 지소미아 문제, 방위비 협상 이거 사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문제 당연히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방위비 분담 부분은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과거의 정부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특히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서방 국가의 어떤 지위, 보장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방위비 분담을 끊임없이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 방위비 분담을 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북미 협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준다는 쪽으로 갔을 적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그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터무니없이 올려주는 조건으로 우리의 어떤 그 북한 비핵화의 어떤 그 기조 제재 완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타협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소미아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에 얼마나 위협을 주는지를 떠나서 저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적어도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미국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속한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미국이요? 예,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맹 속에서 동맹 관계에서의 발전에 지금 한미 관계보다는 미일 관계가 훨씬 더 지금 돈독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은 일본 측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쪽으로 그럴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소미아 자체가 사실 일본과 한국의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정이다라는 얘기들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데 한일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어그러지면 우리가 곤란하다. 한국 문 대통령 가면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단 지소미아를 보면은 실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얻거나 일본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정보 교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지역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원 외교위원장과 또 공화당 간사가 같이 연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갈등하지 않고 중재가 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인식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혹은 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북미 대화 국면이라든지 여기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협력을 얻는 것이 또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간다고 보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지소미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소미아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현금이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여기에 더 쏠려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국회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또 올려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무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제 적극 밀어붙여서 만약에 엄청난 증액을 한다면 그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이 전체 지역에 관한 안보 구상 자체가 틀어진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악재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내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게 끝나면 어떤 시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내일 이 시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